안녕하세요. 엔트리 기초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엔트리를 컴퓨터에 설치해 보고 그리고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엔트리를 설치하고 화면 구성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불러오기까지 해봤고요. 폴더를 만들었었죠. 네.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다가 지능과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3D 프린터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바로 코딩입니다. 네, 코딩은요, 기계와 기계를 통신할 수 있게 해줘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명령을 내리는 게 코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계가 기계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또 받고 하는 과정을 다 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딩 중에 하나가 바로 엔트리입니다. 컴퓨터 언어 하면 참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엔트리는 아주 쉽고 재밌게 블록형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엔트리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했죠. 그 실행화면에 있는 모든 이미지나 글자가 다 오브젝트라고 했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장면을 추가하고 장면 넘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책을 하고 이동을 하려면 좌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해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실행되는지 제가 먼저 오늘 수업할 내용을 이렇게 실행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화면을 누르면 고양이가 좀 바닥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산책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에 장면이 다 5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각 장면에 이렇게 사람과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 산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엔트리를 새로 만들기를 했더니 저는 확인하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근데 아마 며칠 전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엔트리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엔트리를 혹시 화면을 여시면 최신 버전 다운로드라고 나올 거예요. 10월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는데 또 며칠 전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 다운로드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에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화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엔트리봇이라는 이 이미지가 오브젝트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다 움직이는 것들, 배경이나 글자도 다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블럭들이 여기 재료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블럭 꾸러미입니다. 그리고 이 블럭 꾸러미만 있으면 블럭들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블럭들 말고 이 블럭들을 조합해서 명령을 실제로 내리는 부분이 바로 이 블럭 조립소입니다. 조립소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지금 하나만 있죠. 오브젝트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 플러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리고 아무거나 추가해 줍니다. 저는 강아지를 추가하겠습니다. 강아지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엔트리봇에는 이렇게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블럭이 들어있는데 강아지에는 블럭이 들어있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별로 짝꿍 블럭 꾸러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트리봇 오브젝트 꾸러미에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강아지에는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동작도 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트리봇에다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강아지에다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배경에다 해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엔트리봇에 해줘야 되는 동작을 배경에다 해주면 배경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그 오브젝트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삭제 먼저 할게요. 여기 X가 있죠. X를 눌러서 오브젝트들을 삭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하고 반려동물을 한 개씩 추가를 할 건데요. 배경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요. 먼저 배경을 추가할게요. 공원도 괜찮고요. 겨울숲 그리고 꽃밭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거를 추가하세요. 저는 들판을 하겠습니다. 들판 추가하기 눌렀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 오브젝트도 한꺼번에 다 추가가 가능해요. 사람 오브젝트 걷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좋아서 저는 걷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로 밖에서 같이 다닐 수 있는 쓸만한 늑대, 말, 당나귀, 말을 추가 한번 해볼까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에도 따그락따그락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모양이 보시면 모양이 걷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4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말도 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걷고 있는 게 따그닥따그닥 달리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3개를 추가했습니다. 말은 좀 큰 편이니까 이렇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그냥 이미지 오브젝트랑 배경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 오브젝트를 누르면 사람 주위로 네모가 보입니다. 그러시죠? 근데 네모가 보이는데 여기 배경은요,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배경을 삭제하려고 해도 X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지? 했더니 여기 잠겨 있어서 그래요. 여기 눈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부분이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열려 있죠. 제가 열어놨습니다. 다시 처음에 오브젝트가 추가가 될 때 아예 잠겨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열어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삭제가 됐죠. 근데 저는 삭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입력 취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입력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움직이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잠갔습니다. 이렇게 배경 오브젝트는요, 잠겨 있으니까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으면 열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면을 여러 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장면을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장면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 2, 전 한 5개 정도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5개 추가했는데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더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장면들을 이렇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X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장면, 두 번째 장면을 배경만 일단 추가해 볼게요. 다음 배경은 들판 4,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은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물웅덩이도 한번 해볼까요? 물웅덩이도 하나 넣고요. 그리고 배경에 남극도 하나 넣어볼까요? 추운 날, 눈 오는 날을 넣어야 되겠네요. 저는 눈 오는 날 넣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배경에 사탕인 할로윈. 좀 있으면 할로윈이죠. 내일이 할로윈이네요. 할로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면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주셔도 돼요. 장면 1, 2, 3, 4. 근데 굳이 저는 여기에 특별한 행동을 할 거면 이름을 써줘도 되는데 아직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오브젝트가 산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먼저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반려동물과 산책하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장면 5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장면 1에 추가했고요. 각 장면마다 배경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배경은요. 자물쇠를 풀어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장면 1의 배경은 위에서 해줬다고 했으니까요. 사람과 반려동물, 저는 말입니다. 반려동물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한 내용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걷고 있는 사람의 오브젝트 정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X좌표는 마이너스 77.4, Y좌표는 마이너스 46.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위치를 XY 좌표를 이용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크기를 볼게요. 크기를 보시면 원래 모양이 추가된 게 있죠. 여기에. 이게 본래 크기예요. 그 본래 크기가 100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작게 해줄 수도 있고요. 52로 쓰면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100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더 크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보창에서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지만 생김새에서 크기를 정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이동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방향은 여기 동그란 거, 얘가 기준이거든요. 지금 맨 위에는 0으로 돼 있고요. 이걸 옮겨볼게요.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그란 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화살표도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이 화살표는요,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돼 있으면 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앞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서 제가 90으로 앞으로 90도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 방향은요,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방향을 기준으로 몇 도이냐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밑으로 움직이겠죠. 이동 방향이 밑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동 방향은 90도예요. 왜냐하면 이 방향이 기준이거든요. 이 방향을 기준으로 얼만큼 각도가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 줍니다.
방향을 그냥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방식이에요. 만약에 어디에 뭐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거나 할 때 얘는 회전이 되고요. 이거는 좌우로만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장면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번 장면에서 2번 장면으로 3번, 4번, 5번으로 넘어가는 거는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 몇 초 후에 넘어가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이 말이 오른쪽 벽에 닿았다면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조건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사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지금은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한번 장면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배경에서 코딩을 해볼게요. 처음에 시작이 되면요. 시작이 되면 너무 작죠. 네, 시작이 됐다고 하면 장면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장면 1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다음과 이전이 보이시죠? 이거는 다음으로 가거나 이전으로 가거나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장면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장면 1에서 2로 가지 않고 5로 가고 싶다. 그럼 장면 5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거니까 다음 장면 시작하기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보셨나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가 시작을 누르자마자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 순식간에 딱 실행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좀 기다렸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코딩으로 흐름에 가보면 몇 초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조금 딜레이를 시켜요. 나는 3초 후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다 하면은 3초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겨볼 건데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3초 후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장면 2에서도 똑같은 코딩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똑같이 써도 되지만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코드 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장면 2로 가볼게요. 그래서 장면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생성됐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코드가 복사가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코드 복사 붙여넣기가 있고 코드 복사가 있어요. 코드 복사 붙여넣기는 지금 같은 꾸러미 블럭 조립소에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요. 다른 오브젝트로 넘기려고 다른 오브젝트에 복사하려고 하면 그냥 코드 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했죠.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는데 장면 2가 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또 다음 장면을 넘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시작하게 하면은요. 1, 2, 3 넘어갔고 1, 2, 3, 4, 5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장면 2에서는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얘는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작하기 버튼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장면이 시작됐을 때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넘겨볼게요. 1, 2, 3, 1, 2, 3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딩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복사를 할게요. 장면 2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면 3에 가서 붙여넣고요. 장면 4에서 붙여넣으면 이제 장면이 다 장면 5까지 넘어갈 거예요. 복사하셨죠? 복사해서 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하시면 돼요. 그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넘어갔고요. 여기서도 네, 넘어갔습니다. 웅덩이에서도 넘어갔고요. 눈 오는 날에서도 넘어가서 할로윈까지 넘어가는 이렇게 장면을 전환하는 걸 해봤습니다. 네, 장면을 전환을 했으면 이제 움직여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좌표를 이용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좌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장면 6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렇게 모는 종이를 만들고요. 엔트리봇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큰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엔트리봇은요. 여기 실행창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엔트리봇의 위치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X, Y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줍니다. 얘가 엔트리봇이 가로로 좌우로 움직일 때는요. X좌표를 변화를 시켜줍니다. 여기는 X좌표예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요. Y좌표를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봇이 X좌표 마이너스 240이면 맨 왼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왼쪽 벽은요. 마이너스 240이고요. 오른쪽 벽은요. 240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으로 가면은요. 135이고요. 맨 밑에는요.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게 X랑 Y의 범위예요. 그리고 중간이 있습니다. 지금 엔트리봇이 있는 이 위치. 이 중간은요. X, Y 좌표가 둘 다 0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봇이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거예요. 위아래로 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려고 하면은요. 여기에 X좌표만 움직여줘요.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0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플러스 값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네, 플러스 값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Y좌표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Y는 위쪽으로 움직일 때 플러스 값으로 움직이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값을 해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엔트리봇 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란 게. 이 동그란 게 엔트리봇은 원래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 범위가 다 이 엔트리봇의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 중간에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동그란 거? 이 부분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인데요. 이 중심점으로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좌표 설명은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엔트리봇이 이쪽에 가 있다고 할게요. 이쪽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가 있으면은요. X, Y 좌표가 엔트리봇이 어떻게 될까요? X 좌표는요. 네, 이 부분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트리봇의 위치는 X좌표 100이고요. 또 Y는요. 이 부분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Y좌표 10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엔트리봇의 지금 현재 위치는 X100, Y100입니다. 그래서 100, 100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좌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한번 네, 이거 6번 장면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헌종이도 없애겠습니다. 여기에 좌표에 대해서 했어요. 좌표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가로는요, 좌우는 X좌표로 나타내고요. 세로 위아래는요, Y좌표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X좌표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고요. Y좌표의 범위는 마이너스 135부터 135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좌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움직여 볼 거예요. 근데 볼게요. 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코딩 부분을 좀 늘릴게요.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기는 거는요, 여기 배경 오브젝트에서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요 사람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보려고 해요. 네, 어디로 이동시킬까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위아래로 말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가 움직일까요? Y좌표가 움직일까요? X좌표가 움직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X가 플러스 값일까요? 마이너스 값일까요? 플러스 값이겠죠. 네,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한 블록은 다들 움직임 블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죠. 여기 이렇게 이동 방향이 90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 방향만큼 움직여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X좌표를 이동해도 됩니다. 지금은요, X좌표를 이동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물론 이게 플러스 값일 때 얘기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는 코딩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X, Y좌표를 배웠으니까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기 말고, 움직이기 말고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로 해볼게요. 되셨나요? 네.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플러스 값으로 10만큼 이동합니다. 바꾸기. 그럼 블록 두 개를 살펴볼게요. X좌표 바꾸기와 X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X좌표로 10만큼 바꾸기는요, 전에 있던 X좌표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X좌표가 40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만큼 바꾸면은요, 전에 40에 10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위치는 X좌표 50이 됩니다. 근데 X를 10 위치로 이동하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40이었는데요. 10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10 위치로 그냥 갑니다. 40은 다 무시해요. 그냥 그 위치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아니고 바꾸기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움직여 볼까요? 시작하면 한 번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이 됐어요. 지금은 장면 전환하는 걸 빼줘야 되겠네요. 왜냐면 네, 지금 이거 하나만 빼줄게요. 지금 코딩을 하고 있으면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만큼 이동했는데 우리 컴퓨터는요, 실행을 어떻게 한대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한번 하면 딱 순서대로 실행하면 끝납니다. 한 번만 10만큼 바꿔줬어요. 근데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흐름에 가서 반복을 해줍니다. 계속 반복하기 아니면 조건에 의한 반복하기를 해줘요. 일단은 계속 반복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를 하려면 이 안에 있는 블록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다가 넣어주면 10만큼 움직이는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은 너무 빨리 움직이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실행이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코딩으로 조금만 늦춰주겠습니다. 속도를. 그거는 이게 기다리기에 있어요. 2초 기다리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움직여도 안 되니까 저는 한 0.2초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세요. 자연스러운지. 네, 이제 천천히 가긴 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걷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모양에 그때 봤어요. 아이고, 사람이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사람 오브젝트. 다시. 오, 이게 이상합니다. 저장하고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얘는 반려동물과 산책하기예요. 저장하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장. 여기 저는 바탕화면에 다 같이 지금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엔트리 기초에 저는 하나를 만들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갈게요. 생겼습니다. 아까는 없었는데 좀 기다리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니고 말입니다. 말. 그리고 여기 걷고 있는 사람. 그럼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4가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걷게 하려면 이 모양을 자꾸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이 모양을 바꿀게요. 그 모양에 관련된 거는 생김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있는 사람으로 모양 바꾸기, 그리고 다음 모양 바꾸기가 있는데 걷고 있는 사람 옆에를 화살표를 눌러보면 4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양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반복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4의 모양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다음 모양,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모양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문 안에 들어갈 때는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졌나요? 네, 걷는 모양이 표시가 되면서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걷지 말고 말도 같이 걸어볼게요. 그럼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코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한테 가서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동작을 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뭔가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모양이 이래요. 모양이. 볼게요. 모양이 그냥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막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크기 1. 말 크기가 1은 볼게요. 말 크기 1은요. 여기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461 곱하기 540인데 2는 그리고 3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하고 3은 비슷한데 1은 엄청 커요. 이랬을 경우에 저는 2번하고 3번만 해도 좀 뛰는 모습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키워줘 볼까요? 크기를 100으로
너무 큰가요? 이 정도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시작하기. 네. 요즘 이번에 좀 자연스러워졌죠? 말도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사람도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지하고요.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면 1에서는 사람 반려동물 오브젝트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둘이 똑같이 말과 사람 오브젝트가 똑같았습니다. 말, 사람, 오브젝트가 계속 반복하면서 좌표를 10만큼 바꿨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니까 0.2초 기다리고 네,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런 동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근데 오브젝트가 두 개가 일정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아니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걷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로 내 뒤를 계속 졸졸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도를 조금 랜덤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네, 10만큼 바꾸기가 있는데 10만큼 움직이기도 하지만 5씩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속도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으로 고정하지 않고요. 여기 계산에 가보시면 0부터 10까지의 무작위 수가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모양이 같으면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는 10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요 5에서 10 사이의 무작위 수만큼 걸어갈 거예요. 어떤 때는 5씩 바꾸고 어떤 때는 10씩 바꾸고 5, 6, 7, 8, 9, 10 여기가 범위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쉬는 것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0.1초에서 0.3초 사이에 기다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말 코드예요. 사람도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네, 복사하고요. 여기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붙여넣고 여기는 좀 바꿔줄게요. 0.1에서 그냥 써면 되겠네요. 0.3으로 네, 이렇게 복사하는 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코드 복사 붙여넣기 코드 복사가 있습니다. 다른 오브젝트에 복사하려면 코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더 빠를까요? 어쩌면 말이 더 앞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더 빠르기도 하고 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장면이 넘어가지가 않죠? 우리 말을 보고 싶어요, 말을. 말이 다 여기까지 끝까지 갔을 때 장면이 넘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을 보세요. 말에 제가 얘기했죠. 위치가 XY 좌표로 나타내는데 여기 중심점이 말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을 뒤쪽으로 옮겨줄게요. 옮겨주면 이제 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끝에 있다고. 그리고 말이 여기 끝까지 갔을 때 장면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나와요. 만일 뭐뭐라면. 여기에 만일 참이라면 있죠. 참이 컴퓨터에선 이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안에 있는 블럭을 실행해 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지면 이 말이 어디에 닿았다면 여기 오른쪽 벽에 닿았다면 판단에 있습니다. 판단에. 네, 어디에 닿았다면이 있어요. 모양이 맞았죠? 모양이 맞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네, 벽이 있습니다. 여긴 좋아요. 엔트리는 벽도 있고요. 각자 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벽에 닿았다면 어떻게 해요? 장면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하기로. 이게 반복하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입니다. 네, 앞으로 가다가 둘이 랜덤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네, 말이 갔더니 장면이 이동됐습니다. 오브젝트. 이거는 오브젝트 이 위치를 안 하고 이 말 자체가 닿으면 넘어가게 되네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이 닿았을 때 넘어갑니다.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이 말이 조금 더 지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흐름에서 시간을 조금 설정해 주세요. 1초 정도요. 시작합니다. 랜덤하게 움직이고요. 네, 말이 닿고 그냥 조금 멈췄다가 가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거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말, 사람, 오브젝트 그리고 오늘 했던 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랜덤하게 움직이도록 바꿨습니다. 좌표를 5에서 10만큼 랜덤하게 움직일 거고요. 여기 초도요. 0.1초에서 0.3초 로 랜덤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니까 두 오브젝트의 속도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도 막 확 앞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엔트리는요, 저장과 복사본으로 저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장하기는 오늘 했던 거를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프로젝트를 제가 따로 나누고 싶으면은 따로따로 저장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건 덮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 거를 가져다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니까 네, 저 다음에는 또 다른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좌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장면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떻게 장면을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